안녕하세요. 김순범입니다. 자, 이제 형법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근데 뭐 모든 공부 방법은 다 비슷하죠.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뭐 양 늘리는 걸 원래 싫어하기 때문에 제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사람한테 수업 듣는 것보다 저한테 듣는 게 좀 유리하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제가 그 수험생 마음을 좀 이해해요. 자, 저는 공부를 잘 못해서. 그래서 제가 보는 방법은 형법을 제가 한 20년 여기서 강의해 보니까 제가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.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기본서입니다. 기본서라는 게 이제 이 교과서의 막 토대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? 기출 문제예요. 형법 기출 문제. 요게 이제 커리큘럼이고, 마지막이 저희는 이제 뭐냐면 그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습니다. 종합 그 모의고사. 실전 모의고사죠. 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건 제가 이제 커리큘럼 만든 거예요. 제가 이제 그 노량진에 있으면서 커리큘럼을 만들면서 고민한 것 중에 이 세 개면 된다. 제가 좀 이렇게 방향을 정한 거죠. 그래서 저희 학원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. 왜? 이거 말고도 뭐 판례 강의 있고 뭐 있고 막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강의를 많이 듣고 양을 늘릴수록 기억이 안 나요. 들을 땐 뿌듯하지. 이거 새로운 거 있네? 새로운 거 있네? 기억은 안 나요. 그럼 시험 못 붙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?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. 기본서, 기출문제, 모의고사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일 먼저 기본서는 제가 볼 때 권해드리는 건 3회독은 해야 돼요. 근데 요새 하도 바쁘니까 막 2회독만에 그냥 들이까고, 그쵸? 1회독만에 그냥 막 문제풀이 가고 막 그러는데 또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. 신기하죠. 신기한데 제가 볼 때는 정상적으로는 사실 한 번은 거의 생각이 없어요. 무념무상의 세계로 듣는 거고, 두 번째 가면 조금 알아듣기 시작하고 세 번째 가면 알아들어요. 사실 그래서 요거를 그 텀을 두지 마시고 한 번 하고 다 까먹은 다음에 2회독 듣고 까먹은 다음에 또 3회독 듣지 마시고, 제가 권해드린 건 1회독 딱 듣고 나면 2회독을 빨리 들으세요. 3회독을 더 빨리 듣고, 이 정도 하면은 거의 됩니다. 이 정도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3회독 정도 해야 알아듣는 것 같아요. 저도 제 경험상으로 보면 저도 처음 1회독, 2회독 할 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린 건 여기서 인터벌이 짧아야 돼요. 요 사이가. 요게 너무 길어지면 기억이 잘 안 나요. 재생이 안 되고. 그리고 이걸 풀 때 뭐냐면 기출문제를 꼭 옆에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. 기출문제를. 왜냐면 1회독 때는 기출문제를 그냥 훑어보는 거예요.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. 그냥 훑어보는 거야, 그냥 한번. 그래야 이제 이게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거 안 나오는구나.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이제 조금 대강 풀어보세요. 두 번째는 대강 풀어보는 거예요. 이게 이런 부분에 이런 게 있구나, 이런 게 있구나, 이렇게 푸는 거예요. 그럼 이러다 보면은 약간 이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느낌이 와요. 그 다음에 3회독제부터는 이제 정독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때도 자,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요. 그냥 이 모르는 거를 잡고 있으면 안 돼요. 모르는 것을 그냥 무작정 거기서 깨닫겠다, 안 됩니다, 여러분. 이 법은 한 책 전체가 한 파트예요. 그냥 하나의 몸이야.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공부해도 못 깨달아요. 이걸 전체를 알고 나서 보면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,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조건 넘어가세요. 여기서 꼭 말씀드린 건, 모르면 그냥 쭉 문제 읽고 해설 읽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. 그리고 끝까지 가요. 그리고 다시 와서 읽고 다시 와서 읽잖아요. 그럼 어느 날 자연히 터득됩니다. 자연히 터득돼요.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강의를 같이 들으세요. 그냥 빨리빨리 듣는 게. 왜냐면 혼자 터득해서는 100년 가도 안 됩니다, 여러분. 제가 형법 몇십 년 공부해도요, 제가 모르는 거는 책에 되게 없는 것들이거든. 그럼 되게 고통스러워요. 이거 깨닫는 게. 지금도 고민하는 게 있는데 힘들어요. 근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. 이 정도 이렇게 넘어가시고 반복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서 이제 3회독이 넘어갔다. 그럼 그때부터는 기출문제를 먼저 푸세요. 기출문제를 풀고 모르는 것만 교과서에 읽는 거예요. 이렇게 거꾸로. 그래서 기출문제 반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때도 그 80점 이하들은 어려운 문제를 손대지 마세요. 어려운 문제는 손대지 마. 괜히 어려운 거 잡고 있어봐야 점수에 도움이 안 돼요.
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. 어려운 문제나 쉬운 문제나 점수 똑같아요. 여러분.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쉬운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려고 그러지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합격하려고 안 해요. 근데 학구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면 남들이 다 모르는 걸 하나를 풀어서 내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. 걔는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실력을 쌓는 게 목표가 된 거야. 그러면 실력은 좋은데 불합격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적응하지 못한 자가 실패하는 거예요. 우리는 약자입니다, 여러분. 그걸 인정을 해야 돼. 약자고 우리는 합격해야 돼. 그럼 여기다 맞추셔야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요 정도 나올 때까지는 계속 쉬운 문제를 반복하세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됐다. 그렇죠?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? 이 기출문제집에 단점이 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이 선입관이 있어요. 왜? 이런 거 있잖아요. 투부정사 파트에서 뭐가 답이야? 투부정사가 답이에요. 동명사 파트에서 동명사가 답이거든. 그러면 문법 문제 풀 때 보는 애도 있어요. 그냥 부정사 나오면 부정사로 답을 딱 찍어. 그럼 거기 동명사, 분사, 절이 나오는데 고민을 안 해. 그러니까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얘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를 전체 범위에서 풀어봐야 돼요. 그게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. 그리고 이거는 꼭 현장에 나와서 푸셔야 돼요. 제가 권할 때 뭐 지방에 있으면 못 풀지 몰라도 되도록이면 현장에 나와서 풀어보세요.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암기 테스트를 해보잖아요. 암기 테스트를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생긴 강의실,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강의실에서 맨날 공부를 시켰어요. 그래서 시험을 보잖아요.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똑같이 이렇게 생긴 데서 점수가 잘 나와요. 얘는 이렇게 생긴 데서 점수가 잘 나와요. 이렇게 바꾸잖아요. 똑같은 문제도 점수가 틀려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주변 여건 이런 거 갖고 그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. 암기력에. 그래서 실전처럼 똑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연습은 실전처럼, 실전은 연습처럼 뭐 이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. 맞아요. 똑같은 분위기에서 해야 돼요. 그래서 제가 딱 종 울리고 답안지 체크하는 것까지 늘 하셔야 돼요. 어떤 분들이냐,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어서 답안지 체크 못했다. 이미 늦은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면 다시 1년을 공부해야 돼. 그 실수 하나 갖고.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여기 와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그냥 풀어보시고 답지를 내고 그 다음에 그 비판을 받으셔야 돼. 뭐가 잘못됐고 뭐 이런 거를. 근데 그거를 답지를 안 내고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. 결국 떨어지면 변명할 게 없어요, 여러분. 붙어야지.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요. 자, 요게 이제 형법의 커리큘럼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형법만 약간 독자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어느 순간 가면 이제 어려운 걸 손대야 돼요.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이 커리큘럼 시간이나 이런 거로 도저히 제가 메꿀 수 없는 게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판례를 안 해요. 제가 다른 강의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.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꼭 형법에 내가 남들보다 뭐가 낫냐 내가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형법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. 그 다음에 양을 줄여서 판례를 나는 줄여서 할 수 있다. 이게 제가 가장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. 제가 느낄 때는. 뭐 양을 줄이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양을 줄이려면 이해가 안 되면 줄일 수가 없어요. 여러분 누구 가르쳐 보세요. 절대 이해가 안 되면 어려운 말 나오고 책하고 똑같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건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커리큘럼을 줄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필요가 없어요. 줄이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아주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있어요. 사실 우리가 손대기에.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기출 문제 중에서 아주 난이도 어려운 문제를 따로 이렇게 풀어놓은 게 있어요. 강의에.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정도 점수 나오면 그때 마지막에 보세요. 마지막에. 또 하나가 뭐냐면 OX 특강이라 그래서 죄수 같은 거는 사실은 죄수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근데 외울 때 법조문을 보고 왜 판사가 이렇게 했는지 고민하면서 외우면 훨씬 낫습니다. 그래서 그 죄수는 따로 강의를 해놨어요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메꾸시면 돼요. 시간이 나시면. 왜냐면 뭐 영어 이런 게 워낙 점수가 높으니까 현재까지는 뭐 조금 있으면 영어 이제 뭐 대체되지만 뭐 해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제 커리큘럼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 타임을 타면 뭐 큰 실수 없는 이상은 원하시는 점수는 받으실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양은 독이에요.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어요. 그러면 공부 시간을 늘리지 마세요. 너무 많이 늘리면 나중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어차피 공부 못해요. 그냥 충분히 주무시고 충분히 쉬고 그리고
그 깨어있는 시간에 열심히 해도 양만 줄이면 합격해요. 그죠?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 순서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